들어주세요. 자, there is one important thing to note about momentum 이란 단어 밑에 나와 있습니다. momentum, 운동량 되겠습니다. 운동량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since, motion, 운동.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 관련된 속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임에 대한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상대적이라 그래서 오로지 상대적인 속도만이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것 뭐예요? 운동은 상대적이야. 그래서 그에 관련된 속도도 상대적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relevant라고 하는 단어 체크 한번 해주시고 relative라고 하는 단어 체크 한번 해주시고 relative 상대적인 relevant는 의미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유의미한, 하나는 적절한. 1, 2번이 둘 다 막 뜻이 서로 정반대의 단어는 아니어서 비스무리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뜻이 1번, 2번으로 있으니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의미가 있다. 그치? 상대적인 속도만이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어떤 속도를 다루겠다는 얘기야? 상대적인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왜? 앞에 only가 붙었잖아. only. 단지 상대적인 속도만이 이 지문에서 유의미합니다. 상대적 속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when you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all velocities, 모든 속도는 다 상대적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속도를 얘기할 때 자동차가 뭐 130km, 그리고 비행기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뭐 더 빠르겠죠. 뭐 200km, 300km 뭐 이렇게 시속이 붙어서 그렇게 자동차랑 비행기랑 그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에 해당하는 속도들이 서로 비교대조되면서 상대적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 뭐 몇 킬로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든 속도들은 다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면에서 우리는 늘 reckon, 생각하다. 속도를 생각하죠. 뭘 기준으로? 지면, 땅을 기준으로. 그죠? 자, 우리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고 지구 안에서 교통수단이 속도를 얘기하기 제일 쉬운 수단이니까 교통수단 중에 뭐 자전거도 있을 거고 자동차, 뭐 비행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헬리콥터, 배, 그죠? 자, 이런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여러 속도들은 결국엔 지구상에서 그들만의 상대적인 속도로 지금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구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땅 지면을 기준으로 땅에 붙어있는 자동차의 속도, 그리고 그 위에 공중에서 떠다니는 비행기의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상대적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대적 속도에 대한 기준은 뭐다? 지면이다. 지구의 땅 지면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 속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with respect to가 은근히 많이 나오죠. 해석을 시켜보면 무슨 존경, 존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뭐뭐에 관하여 어떤 측면에서 뭐뭐를 기준으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여기 있는 그라운드, 땅, 지면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상대적인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 지금 이 지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속도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대요. 선생님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지구의 속도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상대적인 속도. 지구 내에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들아 지금 밖에 도로에 버스들, 택시들 다니고 있지. 뭐 시속 30km, 50km로 달리고 있는데 얘네만 시속 30km, 5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거 아니지. 지구도 자전하고 있죠. 공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구 내에 있는 상대적인 속도만 얘기하겠다고요. 그래서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지구 속도 그 자체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구 내에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그지? 교통수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비행기가 예시를 들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자전이나 공전, 그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 지구의 활동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속도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무시해주고, 자, 오로지 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 상대적인 속도에 대한 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줘라. 갑니다. 자, 그럼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상대적인 속도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조종사가 2차 세계대전에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stretch his hand out of his small airplane's window. 그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그 비행기 밖으로, 비행기 창문 밖으로, 좀 믿기진 않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죠? 그 비행기 밖으로 손을 이렇게 밖으로 뻗어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총알을 잡았답니다. 총알을 잡았대요. 근데 트루 스토리라고 되어 있네. 그치? 총알을 잡았어. 그럼 얘들아, 총알이 빨라? 비행기가 빨라? 비행기가 빨라? 얘들아, 총알이 빨라? 비행기가 빨라? 뭐가 빨라? 총알이 빠르지. 총알 딱 쏘고 팍 꽂히잖아. 비행기가 더 느리지, 얘들아. 무슨 소리야. 총알이 훨씬 빠르지. 근데 어떻게 잡았을까? 비행기를 타고 있던 조종사는 당연히 비행기의 속도대로 간 거고, 상대적인 속도로 봤을 때 총알은 슝 이렇게 갔을 건데, 그 슝 가는 총알을 어떻게 이렇게 딱 잡았을까? 자, 그거 이제 얘기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뻗어가지고 cut blood, 총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총알의 속도는 must have been about the same as the velocity of his plane. 조종사가 타고 있던 그 비행기의 속도와 거의 the same as, 동일했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총알을 잡았겠죠. 비슷한 속도였으니까 잡았겠죠. 그치? 근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잖아. 뭐가 더 빠르다고? 총알이 더 빠르다고. 그럼 그 총알이 더 빠른 속도를 어떻게 더 느리게 만들었을까? 밑에 결과 먼저 얘기할게요. 공기의 저항입니다. 그죠? 원래 총알의 속도와 비행기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총알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런데 지금 비행기 속에 타고 있었던 조종사가 총알의 속도만큼, 그지? 비슷해졌다는 얘기는, 결국 총알을 잡았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속도가 비슷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비슷해진 이유가? 공기 저항이죠. 자, 결과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했었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must have been 조동사 have pp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조동사랑 have pp랑 같이 쓰면 당연히 과거 시제입니다.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the same as 뭐뭐와 동일한, 그죠? 동등한, 동등 비교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이게 이렇게 둘 다 비슷한 속도로 the same as 진행이 됐을까? 그것이 이런 이유로 일어날 수 있었대요. 총알은 slow down to such a velocity. 그러한 속도로 느려진 것입니다. 그런 속도, 어떤 속도? toward the end of its flight path. it는 총알입니다. 총알의 비행 경로의 끝을 향하는 그러한 속도. 즉, 뭐 어디선가 총알이 날라왔겠죠. 근데 처음에 발사됐던 총알의 속도와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마지막 그 끝을 향하는 속도와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다가 비행기의 속도가 비슷해지니까 조종사가 총알을 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 얘기예요. 자, 결국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야? 공기 저항 때문이다. 공기 저항. 공기 저항 때문에 결국 총알의 비행 경로의 끝을 향하는 그런 속도로 비행기의 속도와 비슷해졌기 때문이에요. 총알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겁니다. 단어 체크합니다. 슬로우 다운. 맥락상 중요하죠. 맥락상 중요한 것들 체크할게요. 자, 계속이요. Since only relative velocity matters. 자, 즉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뭐야? 상대적인 속도예요. 그죠? 상대적인 속도, 총알의 속도, 비행기의 속도, 이런 상대적인 속도. 그런데 사실 조종사는 사람이고, 비행기에 몸을 담고 있지 않으면 총알을 잡을 수는 없었을 건데, 비행기의 속도에 맞춰서 비행기의 움직임 속에 있었으니까 또 총알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상대적인 속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결국엔 이런 상대적인 속도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총알의 그 움직임은 결국엔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주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즉 조종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총알의 움직임은 그만큼 무시할 만했다. 그러니까 총알의 움직임을 무시할 만했다는 얘기는 총알의 움직임에 따른 속도, 그죠? 그 속도를 무시할 만했다. 왜? 비행기의 속도와 비슷해졌으니까. 그래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negligible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다시. 자, 비행기를 몰고 가고 있어요. 비행기의 속도보다 총알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쵸?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속에 있는 조종사가 총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총알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총알의 움직임, 즉 다시 말하면 움직임을 통해서 온 총알의 속도가 무시될 만한 거죠. 조종사의 입장에서. 왜? 공기 저항 때문에 그 움직임과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그치? 엄청 슝 이렇게 갔으면 무시할 만한 속도가 아니었을 건데, 그죠? 그래서 negligible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라고. 친구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알의 움직임이 왜 무시될 만한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negligible. 그래서 이 문맥 오히려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negligible 체크하세요. 슬로우 다운 별표하세요. 지금 내가 체크한 부분 있지? 이 부분은 문맥 어휘로 나올 만한 부분이라서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negligible, slow down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계속 가서 아까 as far as 훅훅 지나갔는데 as far as 오고 주어 be concerned 나오면 주어의 입장에서 보면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얘도 왕왕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뭐의 입장에서 보면 조종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알의 속도와 움직임이 사실 negligible 할 만했다. 그래서 총알을 숑 하고 잡을 수 있었다. 계속요. 따라서 he would have had little problem in catching the bullet. 총알을 잡기에 뭐 거의 문제가 없었죠. 총알을 잡았으니까. 그치? 그 움직임과 속도가 무시할 만했으니까 little도 당연히 나오겠죠. 만약에 much로 변신했다. 그러면 틀려요. 틀려요. little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 만약에 much를 냈어? 문제가 겁나 됐다. 그래서 much는 올 수 없다고요. 심지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지금 뒤에 나옵니다. 문맥 어휘 문제로 much랑 little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가봅니다. 선지 다 한번 체크해 볼게. How Earth's velocity pushes air and bullets. 어떻게 지구의 속도가 공기와 총알을 밀어낼 수 있었을까? Subjective perception of speed in the sky. 하늘에서의 속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하늘 위에서 뭐 비행기가 나왔으니까, 그지? 그 비행기가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속도가 다르다. 뭐 이런 이 내용인가요? Catching a bullet. 총알을 잡는 방법. 총알을 잡기. 그것은 결국 상대적인 속도에 달려 있다. 그렇죠? 상대적인 속도에 달려 있으니까 비행기에 몸담고 있던 조종사가 그 총알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총알과 비행기의 움직임에 따른 속도에. 그쵸? plane speed. 지금 비행기 속도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얼만큼 정확한지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peed and velocity? 얘들아, 스피드도 속도고 velocity도 속도예요. 둘 다 속도라는 개념인데 선생님 둘 다 똑같은데 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이런 제목이 뽑아진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달라요. 스피드는 얘도 속도야. 얘도 속도야. 근데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시속 40km라면 얘는 시속 40km인데 여기다가 방향까지 첨가해서 동남, 북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 이제 이게 더 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은 거야.
질문이 들어와서 같이 설명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패러 하나 할게요.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총알의 속도가 느려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고, 저항하다라는 표현에 resist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drag이 뭐야? 끌다지, 끌다. 그치? 끌다, drag. 그래서 resistance 정도로 이렇게 바꿔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을까요? 넘어갑니다. 3번이요. 졸지마. 졸리면 뒤에 가서 듣는 거야.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런 걸 우리는 무관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무관한 문장 푸는 방법 살짝쿵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미 뭐 고3인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유형들은 각각 다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 그럼에도 이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무관한 문장은 얘들아 보통 3점짜리 같은 경우에 1번 나오기 직전까지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3점짜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1번으로 넘어갔다, 그럼 결코 답을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시는 꼴이 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해가 안 가면 뒤에 읽을 필요 없어. 여기를 2번 읽으세요. 여기를 읽고 내용 파악한 다음에 넘어가야지, 여기 내용 파악이 되지도 않았는데 1, 2, 3, 4, 5번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엔 또 다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시간상 갑니다. Living things, 생명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생물체, 생명체. 자, 생물체는 are not confined to the familiar temperate realm of land, water, and sunlight. 여기까지 볼까요? 국한되지 않았대요. 어디에? temperate realm에. realm은 영역이고요. temperate. 온화한이란 뜻입니다. 온화한. 그지? 온대기후 온화한. 여러분 단어를 외우셨을 테니. 온화한 영역, 지역. 당연히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지역이겠죠. 우리도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식물이나 아니면 식물을 먹고 사는 뭐 이런 동물들, 초식 동물들에 의해서 서식되는, 살고 있는 그런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햇빛도 있는 그런 온화한 친근한 영역, 여기에만 생명체들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만 한정되고 국한된 건 아닙니다. 국한되다, 한정되다, 제한되다 라는 표현, not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be confined to 정도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be confined to, 어디에 국한되다, 한정되다.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inhabited는 뒤에 있는 대상에 의해서 거주되고 서식되는, 살고 있는, 그죠? PP 형태의 과거 분사 되겠습니다. 별표해 주세요. 그럼요. 어디도 또 사는데, 생물체들이 또 어디에도 살아요? 온화한 영역, 지역 말고 또 어디 사냐면 they can be found. 생명체들은 can be found. 이런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요. 이런 곳에서도,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묻혀서도 묻힌 채로 발견될 수 있어요. 전면구로 연결했다가 and 뒤에 being PP 형태의 과거 분사가 나옵니다. 어법적인 표현 하나 valid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가볼게요. 자, 그럼 어디서 발견되는데? The darkest depth of the ocean. 얘들아, 바다 엄청 깊잖아요. 그치? 쫙 깊은, 엄청나게 깊은 그 바다의 해양의 심연, 깊이, 깊은 곳, 그런 데서도 발견이 된대요. 자,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때 얼마나 뜨겁니?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거기 살고 있는 동물, 이 생명체를 채취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우리는 그런 데서 살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진흙탕에서도 살고 있대요. 자, 그리고 in pools, 웅덩이에서도 산대요. beneath the frozen surface of the Antarctic. 남극에 얼마나 추워. 그치? 이렇게 추운 꽁꽁한 그 표면 아래의 그 웅덩이 같은 데서도 살고 있대요. 심지어는
지구의 껍데기, 지각이라고 하죠. 우리 뭐 멘틀, 내핵, 외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각에 저 수킬로미터 더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 상태로도 산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 땅속 더 들어가가지고, 그치? 그 지각에서도 묻혀가지고 꼭 박혀서 거기서도 막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생물체잖아요. 어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이 극단적이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자, 지금 생명체, 생물체 키워드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 생물체가 온화한 영역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도 살고 있는데요? 이렇고 저렇고 요런 데서도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런 장소들이 어떤 곳이에요? Extreme environment.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지? 극한의 그런 환경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1번은 문맥상 너무 잘 받아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괜찮지? 자, 심지어 앞에 온화한 영역은 굉장히 familiar하다고 얘기해줬고요. 그에 비해서 extreme environment는 어때요? unfamiliar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당연히 극단적으로 너무 정반대니까 1번 내용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물체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unfamiliar, 익숙치 않고 친숙하지 않습니다. 뭐 생김새도 그렇고 그치? 미광고 같은데 미광고 시험에서 막 뭐 나왔지? 막 예티크랩 막 저 심연에서 살고 있는데 꽃게야. 꽃게가 아니라 꽃게는 맛있는 꽃게가 아니고 약간 좀 개인데 걔는 지네가 여기 그 미사도 했나? 미사는 안 한 것 같지? 미광만 한 것 같은데 막 이런 타디그레이드 이런 거 했나요? 안 했어요. 되게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어떤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거의 이런 점 수준이야. 지금 내가 점 찍힌 거 있지? 그지? 이런 수준으로 조그만데 막 불태우고 알코올로 부어가지고 막 아니면 우주 밖으로 보냈는데도 죽지 않아요. 이렇게 막 끈질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 극한의 환경에 살아남은 그런 동물들에 대한 생물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비슷한 내용이라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나돈니 뒤에 있는 이유, 버돌소 뒤에 있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뒤에 있는 이유뿐만 아니라 버돌소 뒤에 있는 이유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적인 환경에 살고 있는 애들은 unfamiliar 합니다. 가볼게요. 왜 unfamiliar 했냐? 얘네들은 inaccessible. 당연히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화산 폭발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 다 녹아버려요, 얘들아. 그리고 저 막 바다 깊은 곳이요? 심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궁금해서 바다 깊은 곳마저 땅끝까지 가. 우리 얘들아 여기 다 터져버려. 그지? 압력이 눌려서 다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 접근하기 어려운 inaccessible. 당연히 이런 거 조심해. accessible만 있으면 당연히 틀린 표현이니까. 아이고, 얘들아 단어 구체적인 내용은 내신에 해줄 거야. 그지? 내신 때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만 훑는다는 개념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렇구나. 얘네들 극한의 환경에 살아가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얘들아 그거 알고 있어? 나돈니 A보다 사실은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버돌소 뒤에 있다는 거. 그치? 그래서 because 이하 있는 내용이 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야. 자, 마이크로스코픽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할 거야. 물론 극단적인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크기가 겁나 작아. 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뒤에 이만큼의 내용이 전부 다 거의 크기에 대한 얘기야. 크기에 대한 얘기. 그렇구나. 얘네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작구나. Very, very tiny 하구나. 그치? 자, in more homely habitats. 아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산다고 했지? 극단적인이라는 단어 extreme 말고 R로 시작하는 극단적인이 있어요. 급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급진적인, 극단적인 뭐가 있지 지민아? 졸린 것 같은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하나 힌트 줬는데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맞는 것 같아. 자신감 있게 말해줄래요? 정한이가 아나요? 네?
rapid요? rapid 속도요? radical 그렇지. 얘들아 radical입니다. 극단적인, 급진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extreme 대신해서 올 수 있는 radical 이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좀 좋겠네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아까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익숙하고 조금 더 좀 더 편안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서식지에서도 살지 않나요? 네, 그런 데서도 사는 동물들,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 사는 애들도 역시나 대부분의 유기체들도 크기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to see 보기 어렵죠. Without special equipment. 어떤 특수 장비가 없다면 사실 보기 쉽지 않아요. 왜?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요. 투투용법 나온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낫은 없지만 부정의 의미로 해석되고 투투용법에서는 낫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의미가 더 이상해지고 어법적으로 틀려요. 됐습니다. 계속 가볼게. 자, they tend to go unnoticed. 보여지지 않는 거지. 그치? 알아차릴 수 없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크기가 그렇게 조그마니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의 단어들 잘 기억해 두셔야죠. unnoticed 앞에 이런 부정의 접두어를 가지고 붙어있는 단어들 문맥 어휘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죠. 맞아요. 너무 작으니까 눈에 띄지 않죠. unless 너무 눈에 띄지 않아요. 만약 얘네들이 they cause a disease 질병을 일으키거나 혹은 뭐 집에 어떤 목재가 막 썩고 있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얘네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거야. 근데 막 어디 막 콜록콜록거리거나 이것도 막 생명체, 박테리아, 균 이런 게 생물체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래서 disease 질병을 일으키면 내가 뭐 어떤 균에 노출됐구나. 뭘 먹었을 때 같이 먹었구나. 아니면 목재 여기 하나도 안 보였는데 막 목재가 막 한 달 되니까 썩어버려. 그럼 뭐 뭔가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곰팡이 이런 것들. 그래서 rot은 썩다란 뜻이야. 뭐뭐를 썩히다 이런 뜻이에요. 썩히다 부패하다. decay랑 같은 뜻입니다. 부패시키다. 팀벌 목재란 뜻이고요. 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눈에 띄지 않아서 특수 장비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도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그쵸? 크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스코픽이라고 하는 매우 작다라는 표현이 투수물로 왔고 그래서 볼 수 없고 그쵸?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괜찮죠? 3번 갈게요. Studies of Bacteria. 박테리아가 나왔어요. 그래, 뭐, 생물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박테리아가 예시를 들어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생명체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얘네들의 크기가 매우 작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자, 박테리아 연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내로우하게 얘기하고 있어. 박테리아 연구가 have helped us become familiar with those species of industrial importance. 산업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종들을 우리가 좀 친숙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대요. 정리 한번 해볼게. 이럴 땐 그냥 정리하면 돼. 박테리아 연구가 우리 인간이 산업에 중요한 종들이 있대. 뒤에 서치해즈 예시로 보여줄 건데 산업에 중요한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을 인식하고 그치? 그리고 familiar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는데 미안해. 자, 박테리아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산업에 중요한 이런 종들도 있구나. 박테리아 중에서 산업에 중요한 종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인간이 인식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 익숙하게 도움을 준대. 박테리아 연구가. 그죠? 자, 뒤에 볼게. 산업에 중요한 종 그런 게 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폐기물이 나왔어. 산업이니까, 인더스트리니까, 그치? 쓰레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산업을 하면서 생기는 폐기물들 있지? 그런 것들을 breaking down, 분해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종들 박테리아래. 근데 박테리아 연구가 이런 종들도 있구나 라고 알려준대. 그럼 이거는 키워드가 박테리아 연구인 거야. 그지? 그리고 박테리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안에 더 들어가가지고 산업의 중요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지? 자, 우리 얘기가 뭐였지? 생명체 얘기하는 거 맞아. 근데 이 모든 생명체는,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는 여기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데도 살아. 그지? 그리고 크기가 어때? 굉장히 작아. 그리고 4번을 볼게. 그러나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유기물들은, 그러나가 일단 들어갔어. 유기물, 유기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아까 굉장히 작았다. 마이크로스코피, 그죠? 이런 작은 미생물이라고 할게요. 미생물. 굉장히 작은 이런 미생물들은 크기와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자, 미생물들은 make up most of the total mass of living matter on our planet.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나 작았다고 했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그렇게 작으면서도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대. 크기는 겁나리 작지만 이 작은 생명체들, 미생물들, 유기체들이 이 지구상의 생물들, 그치? living matters의 총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대. 괜찮네, 맥락상. 그지? 그래서 예시 들어간 거고. 자, 5번. only recently. 자, 오로지 최근이 되어서야. 다 지금 크기에 대한 얘기로 맥락이 유지되고 있는 느낌 보라고 내가 끝까지 다 하고 답을 고르는 거야. 자, 최근이 되어서야 through 뭐뭐를 통해서, 뒤에 있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굵직하게 갈게, 구조적으로. 뒤에 있는 방식들을 통해서 단지 최근이 되어서야 have we, 우리는 뭐 하기 시작했대? To get a picture of life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전반적인 a picture, 그림 하나, 전반적인 생명체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었대. 자, 그리고 그것은, 그 전반적인 생명체의 그림은 is not grossly distorted by our biased perspective as large animals living on dry land.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이런 기술이 없었을 때, 옛날에는 야, 육지에는 사자랑 호랑이랑 코끼리, 하마 같은 것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만 생명체인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our biased, 선입견을 가지고 편향적인 관점이 있었었어. 그런 선입견, 그런 편향된 관점에 의해서 왜곡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그렇게 극도로 왜곡되지 않은 지구상의 전반적인 생명체 그림, 그 그림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지. 왜? 최근에 되어서야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사용되니까. 이해됐어? 자, 다시 가볼게. 자, only recently, 이런 걸 only 한정어구라고 해. only가 앞에서 뒤에 있는 시간 부사를 꾸며줄 때, 시간 부사뿐만이 아니라 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절도 있을 수 있어. 어쨌든 only가 한정어구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도치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주절에 have we begun, 이렇게 조동사 have pp에 have가 먼저 온 거야. 자, 단지 지금 요새가 돼서 최근이 되어서 이제 막 여러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특히나 분자 분석이라든지, 특히나 through analysis of DNA sequence, 순서, 서열, 이런 뜻이죠. 그죠? DNA의 순서나 서열의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개발된 이런 신식의 방식을 통해서, 옛날에는 라지 애니멀만 이 육지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편향적인 우리의 관점에 의해 왜곡이 많이 됐는데, 앞에 있는 이런 기술들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극도로 왜곡되지 않은 그런 전반적인,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지구상의 생명체 그림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뒤에 있는 부분이 조금 난감하긴 했으나 그래도 A Picture of Life를 선행사로 잡아주고 대절부터 뒤에 있는 부분까지 숑 하고 꾸며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됐어요?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얘들아 뭐 여러분들도 지금 다 느끼고 있었겠지만 3번입니다. 3번이에요. 2번 앞에 부분부터 이미 선생님이 버돌소 뒤에 있는 두 번째 핵심 문장 크기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고 크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4번과 5번도 역시나 그것과 연관돼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특정하게 내로하게 접근한 3번의 내용은 좀 그지? 단절이 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제는 지금 생명체 미생물 미생물이라고 해도 되고 얘들아 여러 생명체, 생물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수식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광범위한 미생물 그죠? 그래서 선지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 뭔가 퍼져 있다, 만연하고 있다, 광범위하다 이런 개념의 단어가 분명 나올 거예요. 선지로 그치 하늘빛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한 2개 정도 정리를 할게요. 일단 광범위한 미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일단은 온화한 곳에서도 살고 있고요. 그죠? 온화한 지역에서도 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1, 2번을 보면 결국에는 다 지구 곳곳에 살고 있다. 그런데 더해서 얘네들이 크기가 어때요? 매우 작다고 했잖아요. very very small이라고 얘기했어요. 크기는 작지만 어때요? 생물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범위한이라는 의미의 단어 뭐가 있을까? 널리 퍼져 있다. widespread 이런 단어 나올 수 있고요. 또 만연해 있다. 여기저기 다 있어. prevalent 이런 단어 2개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관련해서 선지 나오면 바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우리 142쪽으로 갈게요. 오늘 24강 다 끝낼 거고 7강에 우리 그 게이트웨이 하나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24강에 다 얘들아 여러분들 그 싫어하는 여러분들 그 유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소재거리로 묶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심경 변화도 나오고요. 그리고 안내문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2개는 없다고 보면 돼. 이해되셨죠? 자, 갑니다. 자, 스포츠 레저. 그래서 지민이가 쉬지 않고 5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지민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 그럼 은수인가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네요. 그죠? 서로. 자, 제시의 심경 변화 여러분들 틀릴 리가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를 수업 시간 잘 다루지 않아서 같이 볼게요. 그리고 해석 중심이 아니라 나는 단어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슈어라인 밑에 보니까 호숫가라고 되어 있고 그 호숫가가 뭐로 유명하냐? 베스트 피싱 스팟. 낚시가 굉장히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제시가 그 장소의 어떤 한 부분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fishing line, 낚싯줄이 전혀 거의 여전히 had not moved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한숨 쉬었어요. 첫 번째 심경 변화를 알 수 있는 구간이 되겠네요. 그죠? 한숨을 깊게 내쉬고 제시는 pulled out the line, 낚싯줄을 당겨서 다시 그것을 cast back into the water, 물로 던졌습니다. 자, 처음에 당연히 어떤 포부가 있었겠죠. 겁나 큰 물고기를 잡고야 말 테다. 그런 그녀의 꿈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I cannot believe I have not caught a fish yet. Not yet. 그쵸? have pp에 just a little yet. yet은 보통 부정이랑 같이 쓰이니까 not yet 요 구문의 형태 좀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냥 포기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녀가 she was about to give up and leave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
자, be about도 생각나시나요? 우리 내신 때 했는데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고 해서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 온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자마자 fishing line이 갑자기 became tense, 팽팽하게 당겨졌대요. tense, 팽팽한. 자, 봅니다. 뭐 내용상의 흐름을 뭐 파악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고 그럼에도 이제 또 킥을 날려주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변화에 킥을 날려주고 excitedly held on to the fishing pole 왜요? 막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심장은 faster하게 뛰었습니다. with excitement로. 빅 스마일 했어요. 그러면 한숨 내쉬다가 갑자기 빅 스마일로 간 거니까 심경 변화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정답을 1번으로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녀는 could feel that that was the biggest fish. she부터 cut까지 가로 닫고 앞에 있는 최상급 fish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disappointed, frustrated, 좌절한, 좌절된, 그죠? frustrated란 단어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indifferent, 무관심한이란 뜻이고, jealous는 무슨 뜻이야? 질투하는 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일까요? 물어볼게요.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Z로 시작하는 이 jealous란 단어. J가 아니라 Z로 시작하는 단어도 워드마스터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선우야, 지훈아, 조은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없어요? 에?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열성적인, 열정적인이란 뜻입니다. 얘도 많이 나와요. 얘도 많이 나와요. delighted, thrill, 그리고 pleased 다 같은 기쁜, 즐거운이란 뜻이고 discouraged, 낙담한, 실망한 거죠. anxious란 단어 정리해 볼까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안한 말고 두 번째로 얘도 뭔가 뭐 갈망하는, 열망하는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anxiety라고 하는 요 소재가 우리 뭐 주제 제목 요지 뭐 이런 거 찾는데 많이 나옵니다만 불안감이란 뜻도 있지만 갈망, 열망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볼드요? 너무 지루해. 지루한. 그치?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테디어스란 단어가 있어요.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냥 동의어를 정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심경 변화에 연결해서 나오는 그 형용사들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문제에서 선지로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 이해되셨죠? 그쵸? 릴리브드는 안도하는 이런 느낌 단어, 그렇죠? 덜이란 단어도 있어요. 덜, tedious, bold, 삼총사. 덜, tedious, bold, 지루한, 막 축축 늘어지는 이런 느낌의 단어.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하고 할게요. 그래서 쉬운 거 먼저 후딱 해버리고. 자, 3번에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는 거 선지로 가야죠. 그죠? 내용 일치랑 똑같이 선지로. 여행 첫날 밤에는 공원 내 리치 로지에서 속박한다. 위로 올라가. 같이 찾아. 같이 찾으라고. 물론 여러분 풀었지만 같이 찾아.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네. Relax in comfort at Ritchie Lodge inside the park for the second night of your stay. second nigh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은 탈락. 2번 모든 식사는 무료로 공짜로 제공한다. free, enjoy free. 오, 근데 breakfast랑 디너만이에요. 뒤에 lunch는 additional charge 내래요. 탈락. 성인 1인당 20달러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그 다음 줄에 receive $20 gift certificate 상품권
per adult. 맞는데 3번. 전화 예약 오전 9시, 7시예요. 패키지 3개월 동안 아니요.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니까 3, 4, 5, 6, 4개월이에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1번을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힘들구나. 그러면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우선은 밑줄 쳐져 있는 어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을. seems라고 하는 동사 뒤에 to have pp 형태가 왔고 뭐뭐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본동사랑 뒤에 있는 to have lost의 시점이 서로 맞지 않아서 완료 부정사 쓴 것 같고 lost 뭐 상실했다, 그죠? 잃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expansion은 확장, 확대, 뭐 이 정도. 3번에 little, 아까 나왔죠? little problems 나왔었죠, 그죠? 근데 이 little이 맞냐? 거의 강조하지 않았다가 맞냐? 아니면 much, too much emphasis,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가 맞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겠네, 그러면. 그치? 4번에 위에서도 experiencing이 나왔는데 뭐 경험적인, 체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고 5번에 motivated, 앞에 있는 traveler가 is motivated, 뒤에 있는 대상에 의해서 주로 동기부여받았다. 동기부여받았다는 건 얘들아 영향받았다랑 똑같아. 동기부여받아서 했단 얘기니까 영향을 받았다. 그치? 됐어. 이제 위에 올라갈게. 갑니다. 자, 오늘날의 cultural tourist, 문화 관광객은요, is just as, 뒤에 있는 as만큼이나 is likely to be in search of popular, everyday, or street culture. 뭐 하기 쉽고 뭐 할 것 같대? 대중적이고요, 일상적이고요, 그리고 길거리 문화를 찾는 것 같대. 오늘날의 문화 관광객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대중적이고 일상적이고 길거리 문화를 즐기고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뭐만큼이나? 옛날에 당연히 어디 방문하거나 타국에 놀러 가거나 이럴 때 박물관 가잖아. 그지? 외국에 온 사람들 다 어디 뭐 우리나라 박물관 가면 외국인들 진짜 많잖아. 그런 식으로 박물관에 방문하거나 헤리티지 사이트 뭐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또 이제 popular everyday street culture, 현지 문화나 현지의 뭐 그런 활동 체험들을 좀 중심적으로 뭔가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as만큼이나 앞에 뭐뭐 하다. 그래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as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거지. 그지? 비교급 되는 당연히 된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더 뭐뭐 하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as1급 as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뒤에 있는 거는 사실 사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는 앞에 부분이 되는 거죠. 그지? as 있을 때 뒤에는 뭔가 그만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부연 설명이 되는 거고 사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더 핵심적인 내용인 경우가 있다. 보통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날의 문화 관광객, 문화 관광이라고 그냥 할게요. today랑 뭐랑 나누고 있어 지금?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뒤에. 그러면 오늘날에는 everyday,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써볼까? 일상, 길거리, 대중적, 그지? 핵심 단어만 쓰자면 그렇다는 거지. 이런 것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네,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만큼 그렇대요. 네, 계속 가볼게요. 자, 박물관이 seems to have lost its dominant role as a factory of meaning in modern society. modern, 현대네, today, 지금 현재지. 그지? 오늘날에 즉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 현대 사회에서 박물관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서 박물관의 지배적인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cultural tourist들은 has gone in search of meaning everywhere. 박물관에서 의미를 만들어냈는데 박물관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박물관의 역할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럼 그 의미를 찾아 떠나야지. 그죠? 그 문화적인 의미를 찾아 떠나야지. 관광객들은 어디로? elsewhere로. elsewhere 어딘데? 어디긴 어디야? popular, everyday, street culture. 그쵸? 네, 맞아요. 아,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로스트는 어디에 기준점을 둬서 힌트를 얻어 로스트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로스트의 답을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 so 뒤에를 보시면 돼요. 어쨌든 앞에 있는 문장이 원인이 돼서 so 뒤에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 내용이 뭐야? 아, 문화 관광객들이 그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 왜? 당연히 뮤지엄이 그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의미 보여주는 역할을 잃었기 때문에. 되게 맞네. 딱이네.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로 인해서 결국 로스트 맞아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괜찮죠? 네. 그럼 문화 관광은 뭐 미리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는 뭐였어? 박물관. 물론 지금도 박물관을 방문하고 유적지를 방문하긴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투데이의 문화 관광에 대한 강조점을 더 부각시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점으로 과거부터 진행해왔던 박물관 유적지가 과거 시점에 강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이 중간에 했던 얘기 결국에는 박물관이 의미를 보여주는 의미 전달 역할을 어떻게 했어? 상실했어. 상실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한 거죠? 너무 글씨가 선생님 말하면서 써가지고 미안해. 박물관 의미 전달 역할. 박물관은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뭐 했어요? 상실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려 의미를 찾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잘 봐, 그러면. 박물관에서 문화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당연히 거기 뭐 있어? 유물들 있고 그지? 그 나라를 뭔가 그 나라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박물관이니까 당연히 박물관 가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당연히 볼 수 있었는데 박물관의 그런 역할을 상실하다 보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대. 그러면 의미를 찾는 곳이 박물관뿐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으니까 그건 뭐야? 여러 군데가 생긴 거지. 그지? 그래서 익스펜션이 맞는 거예요. 확장됐다. 그죠? 그 확장의 주된 방향은 그래서 확장이 맞다고요. 왜 익스펜션이 맥락상 맞는 단어가 되는지 설명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한 확장의 주된 지배적인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has been into everyday life. 아까 얘기했잖아. 어디에? popular, everyday, street culture. 저 여기 everyday life, 일상적인 삶, 여기로 지금 향하고 있대요. 그래서 cultural tourism은, 그러니까 이 문화 관광은 as much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앞에 이 문화 관광은 이것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기반을 두고 있대요.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역시나 또 앞에 있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가 아까 말했지? as 나왔을 때 뒤에 있는 것도 물론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화자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부분이라고, 그치? 이 앞에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experiencing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즉 오늘날의 문화 관광이 강조하고 있는 일상 길거리 대중적은 경험입니다. 체험이에요.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로 가? 인사동에 가는 거야. 막 저 서울 박물관, 중앙박물관에 가가지고 그냥 on seeing,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는 어때요? 직접 인사동 가가지고 뭔가 뭐 공예품 만들고 직접 체험하고 막 도자기 만들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현지 한국 사람들이 뭘 즐겨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몸소 체험적으로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계속. 그러면 뒤에 있는 on seeing이 의미하는 바 방금 얘기했잖아. 그저 가서 보는 거 말고, 즉 박물관 가서 박물관 방문해서 보기만 하는 거 말고도 직접 가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현지 그치? 트렌드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문화에 대해 정의를 내렸어. as 뭐로써? 이제 바뀌었잖아. 박물관 방문, 유적지 방문에서 이제 어디로? 일상생활, 현지 느낌, 그치? 뭐 대중적인 거, 그리고 experience, 경험, 그런 게 다 뭐야?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니? 그러면 삶의 방식에 포커스가 그지 맞춰진 거죠.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물론 뭐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유적지를 가서 학습하거나 아직도 있긴 하죠. 그쵸? 자, 뭐 예술품이나 예술로서 혹은 박물관 가서 그 나라의 예술, 뭐 미술, 역사를 배우는 것 이런 학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으로서 이 사람이 문화의 정의를 다시 내렸대. 그것은 특히나 relevant here 이 지문에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적절합니다. 유의미합니다. 둘 다 뜻 괜찮을 것 같아요. 앞서서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상대적인 속도의 relevant라는 단어 나왔거든요. 1번에 유의미한, 2번에 적절한. 근데 여기서는 둘 다 그치? 맥락상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면 아까 today 나왔죠. today, 오늘날. 그리고 post modern, 현대, 오늘날. 자, 그런데 이제 past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미 벌써 보여줬어. 박물관 방문하는 거, 역사 유적지 방문하는 거, 그게 as 원급, as 뒤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뒤쪽에 있었다는 얘기는 덜 중요한 거야, 사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경험과 일상이 되는 거죠. 그쵸?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약간 좀 뒤로 밀려났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문화 관광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어디에 거의 지금 리를로 해석해 볼게. 거의 강조가 되지 않았냐면 cultural tourism as a form of art or heritage tourism in its narrowest sense. narrowest는 narrow. 좁은 거지. 가장 좁은 의미에서 그냥 헤리티지 투어리즘, 뭔가 문화유산 관광, 문화유산, 유적지 방문하는 거, 그리고 예술, 미술, 뭐 이런 것들로 문화 관광을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거의 하지 않았대. 선생님, 여기만 나온 것으로 잘 모르겠어요. 예시를 한번 봐야겠어요. 오케이, 그게 무슨 맥락이냐? 결국엔 박물관은 방문하는 거. 얘들아, 박물관 방문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치? 오늘날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보다 그 전부터 강조하고 있었던, 원래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트래디셔널한 방법이랄까? 그치? 그런 방법은 박물관과 유적지를 방문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과거로 이름을 붙여서 다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강조를 덜 한 거겠어요? 엄청 많이 한 거겠어요? 엄청 많이 한 거지. 뒤에 visiting museum 예를 들어 맥락 유지잖아 이거. 그치? 박물관을 방문하는 거 가장 좁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으로 유적지 방문하는 거 그리고 어떤 미술의 형태나 예술로서 문화 관광을 그렇게 엄청나게 강조를 해왔겠지. 과거에 문화 관광에 대한 정의는 문화 관광에 대한 정의는 박물관 방문합니다. 이걸 당연히 강조한 거겠죠. 그래서 리를이 아니라 여기는 머치로 바꿔주셔야 되는 구간이었다. 리를을 머치로 바꿔주세요. 좋습니다. 뒤에 마뉴먼트 마무리 계속 할게요. 얘는 기념비란 뜻이고 갤러리나 theater 이런 것도 방문하는 예시들이 뒤이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문화 관광객들은 또한
are interested in the more. 더 more에 더 more. 더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금 현재. 그럼 당연히 뭔 얘기 또 하겠어요? popular, everyday, experiencing. 그치?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방식. 그죠? 다 같은 맥락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 다시 뭐 popular, everyday, street culture. 그리고 experiencing. 그리고 the whole way of life. 이런 표현. 그리고 또 더 mor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experiential aspect of culture 이 부분이 되겠죠. 경험, 체험적, 그지? 아, 요즘 투데이에 문화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은 더 어디에? 경험, 체험적인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자, in an international context. 아까는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딱 박물관 하나 방문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과거의 문화 관광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르다고요. 조금 폭넓게 international context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체험적이고 일상적이고 현지의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려고 하는 국제적인 맥락에 있어서 특히나 어디랑 어디 부분이냐면 뭔가 그 현지에 그 민족에 그지? 거기에 살고 있는 내가 방문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도시 그래서 토착에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관광의 맥락에 있어서 또 나옵니다. 또 보라색 체크할까요? 아, the way of life of a people.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요. 이거 아까 나왔던 저 whole way of life랑 같은 맥락의 단어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can be central focus. 굉장히 중심이 되는 포커스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traveler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is motivated primarily 뒤에 있는 것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first hand 직접이란 뜻입니다. authentic 중요한 단어예요. authentic 진정한 진짜의 진짜 많이 나온 단어야 authentic 별표해 이거 진짜 중요해. intimate 친근한 contact with people whose ethnic or cultural background is different from their own. 아, 뭐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이고 진정한 그리고 친근한 접촉에 의해서 그 나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현지 사람들이 되겠죠. 즉, 그 사람들의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는 당연히 대열은 트래블러 얘네들 말하는 거야. 여행하는 사람들, 그들 자신의 백그라운드 와 다른 그지?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현지에서 부딪히고 그리고 진정한 진짜로 친근하게 접촉하는 그러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문장이 뭔가 좀 길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줄 한번 쳐주시겠어요? 줄 한번 쳐주세요. 이미 센트럴 포커스라고 중요하다고 이 키워드로 킥을 한번 날려주고 있고, 그지?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잠깐 나왔는데 설명 간략하게 합니다. 앞에 있는 people, 선행사, 그리고 whose 그 사람들의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주어 다시 is different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완전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ethnic cultural background 주어 앞에 대열 정도의 people이 없어진 거니까 그죠? 완전한 척하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리합니다. 정리할게.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 관광은 today 오늘날 과거로 나눌 수 있고 오늘날에 강조하는 강조점은 어디 있다? 일상, 길거리, 대중적 썼어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뭐 쓰면 돼? 경험, 체험 쓰면 돼요. 당연히 영어로
또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이거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리해 주셨다면 경험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과거라고 past로 아예 붙여서 중간에 fix해서 얘기해 줬던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유적지를 방문하는 그런 거는 일단 오늘날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 트렌드로 잡고 있는 부분은 현지의 느낌 그대로를 체험하는 것이다. 중간에 박물관의 의미 전달이 좀 상실돼가지고 결국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게 돼. 그지? 그래서 그 확장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온 거고 결국 그 다른 곳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현지, 그 길거리, 그치? 그 경험, 직접 하는 일상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뭐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올도가 보여요. 문장 맨 앞에 올도가 보입니다. 올도 얘기했지. 올도, 이분도, 이분이프, 와일.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 부사절. 그러면 힌트 준다. 주절이 겁날이 중요하다. 늘 내가 맨날 나올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제문이 되는 건데 자, 비록 많은 미국인들이 consider mathematics 핵심 키워드긴 해요. 수학이 보링하고 tedious. 아까 tedious 내가 썼어 안 썼어? 썼지. 근데 이거 신경 분위기에도 나오는 표현이라고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수학을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모든 형태의 standardized 랭킹, 등급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모든 형태의 표준화된 순위를 매기거나 등급을 매기는 것은 involve 뭘 포함하고 있느냐? figure, 수치입니다. number, 숫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미국인들이 비록 뭐 싫어해요? 수학을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굉장히 따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삶에서 순위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거에는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의 숫자와 수치를 겁나 이용하고 있다. 그지? 얘를 포함하고 있다. 어디에서? 이 일상에서. 근데 그 일상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일상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자, 봅니다. When ranking quarterbacks 나도 몰라서 찾아봤어, 얘들아. 근데 그 밑에 내셔널 풋볼 리그라고 미식축구에 대한 국가 미식축구 연맹 단어가 나오죠. 얘는 미식축구에서 어떤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식축구 여러분들 그 영화 보면 미국 영화 보면은 막 덩치 이만한 사람들이 공 들고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터치다운 이렇게 하잖아. 공 들고 뛰어가지고 그 끝에 이렇게 터치다운 하잖아요. 미식축구 안 봤니?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옛날 영화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영화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쿼터백은 미식축구의 공격을 하는 포지션의 그냥 그 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 공격 포지션 정도로. 자, 그래서 수비수, 미드필더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축구할 때처럼. 자, when ranking quarterbacks. 예를 들면 이 쿼터백이라고 하는 공격 포지션에 우리가 랭킹, 순위를 매기거나 등급을 매길 때 NFL 이 리그에서 미식축구 리그에서는 standardize 뭘 표준화시켰어요? 뒤에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들의 순위를 매기는 순위 등급 과정을 표준화시켰대요. 그럼 뒤에 있는 방법을 한번 볼게. 그 순위 과정, 등급 과정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수 있는지 by defining different numerical categories that cover all aspects of the position. 자, 뭘 정의해? 다양한 수치적인 범주를 정의함으로써 뭐 나왔어?
numerical 나왔네. 아까 figure 나왔지. numbers 나왔지. mathematics 나왔지. numerical 수치적인이란 뜻이야. 그쵸? 결국에 다양한 수치적인 범주를 정의해가지고 랭킹 과정을 표준화시킨 거야. 그리고 그런 범주에는 당연히 그 포지션에서 쿼터백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에서 여러 측면으로 뭐 활동을 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포함하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치적인 범주로 정의를 내리겠지. 그치? 그러면은 야 너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1점 깎을게. 뭐 너 벌점이야. 아니면 뭐 점수 더 줄게.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각각의 쿼터백은 has certain numbers and figures. 또 나왔지. 그지? 얘들아 되게 쉬운 지문이야. 반복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 숫자나 수치를 가지고 있어. 당연하죠. 얘들아 운동선수 당연히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얘들아 축구선수 어때요? 골 몇 개 넣는지. 그치? 그리고 뭐 이런 비율 있잖아. 뭐 공격 뭐 미드필더, 수비수 각각 그 점유율이나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하잖아. 나도 잘 몰라. 잘 모르는 어디서 귀동냥으로 듣는 거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비율적인 부분들 이거 다 뭐야? 수치적이잖아. 그 수치가 높아야지 몸값도 올라가고 그지? 연봉 협상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한번 범위를 따져볼까요? 수치, 숫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ranging from 범위가 from A에서 to B에서 to C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하대요. From percentage 이미 나왔지. 숫자야. percentage 비율이라잖아. past completion은 완수율이란 뜻이야. 완수율 그러니까 패스를 얼만큼 완벽하게 했는지 뭐 성공률 정도로도 바꿀 수 있고 그럼 패스 성공률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interceptions over touchdown 미식축구니까 막 공을 가지고 뛰어가지고 럭비공처럼 생긴 걸 탁 터치다운 하는 것 대비 중간에 가로채기를 몇 번 했는지에 대한 비율 그리고 to number 숫자가 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쵸? percentage, number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앞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겹쳐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숫자들 of yard pass per game 게임당 패스된 야드 거리 아닙니까? 그죠? distance 거리의 수 이런 것들 전부 다 모든 범위를 총 망라해서 수와 수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쿼터백 평가할 때 뭐 성공률이랑 그리고 가로채기 몇 번 했는지 그리고 게임당 패스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나 보지. 그지? 평가된 그 어떤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ranging from로 계속이요. quarterbacks livelihood는 생계 정도로 생활 생계 쿼터백의 생계는 그래서 depends on those numbers 또 나왔네.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평가 종류들 아까 뭐 패스 완수율 그리고 중간에 가로채기 비율 그리고 거리 숫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을 얼만큼 올릴 수 있는지 연봉 인상을 협상하기 위해 쿼터백은 has to improve his number 그러한 숫자들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쵸? 숫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raise 인상이란 뜻이고 연봉 인상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and 그리고 when a quarterback is benched. 얘들아, 쿼터백이 벤치 행위야. 벤치로 밀려났어. 그럼 어때? 몸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unsatisfactory numbers. 스스로 만족하겠습니까? 불만족스러운 수치로 인해서 결국엔 벤치행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문맥 어휘로 날 거예요. 쿼터백이 이제 벤치로 밀려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결국 수치적으로 떨어졌다는 의미죠. 그쵸? 그래서 unsatisfactory numbers. 자, 비슷하고 유사하게 likewise 마찬가지로 맥락 유지. 얘들아,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보아하니 얘 뭐에 대한 얘기야?
아까 말했던 일상 중에서도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미식축구 얘기하고 있지. 미식축구에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쿼터백이라고 하는 어떤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예시로 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다 미식축구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에서 일어나는 미식축구 예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비슷하고 유사하게 적어도 13 밀리언 1300만 명의 미국인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belong to virtual football league 어디에서도 현실에서도 이렇게 수치와 숫자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가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벌추얼을 얘기하고 있잖아. 맥락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수치와 숫자가 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벌추얼. 이거 가상이야. 그지? 얘는 현실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거고 가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현실 말고도 현실의 이 미식축구 직접 보고 경기를 하고 있는 쿼터백에 대한 경우도 물론 수치와 숫자가 엄청나게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 가상의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상의 풋볼 리그를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선수를 선택할 수 있대. 다양한 여러 프로페셔널 팀들로부터의 선수를 가상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즌 마지막에 참여자들이 선택했던 가상의 팀들이 has amassed 모두 축적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참여자들은 시즌 마지막에 뭘 받게 돼요? wins the jackpot. 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가 선택했던 그 선수의 선수팀이 이겨버렸으면 이제 그치? 게임이니까 잭팟을 받을 수 있다. 자, 중간에 defined란 PP 형태가 나옵니다. 요 differently까지 defined는 과거 분사로 쓰였고 정의됐다라는 개념 앞에 있는 most points가 보일 거예요. 대부분의 점수를 다 쌓았다. 대부분이래. 미안. 가장 많은입니다. 더 most.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그러한 팀들을 선택했던 참여자들이 wins the jackpot. 그죠? 상금을 얻는다. 결국엔 participant가 주어가 되고 wins가 동사가 되고 잭팟이 목적어 되고 그 사이에 who's가 묶어. 그지? 그리고 묶어. 근데 defined부터 different까지 또 묶어. 왜? defined는 앞에 있는 most point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 가장 많은 포인트라고 했던 그 점수는요, 사실 각각의 그 가상의 미식축구 리그들에 의해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점수들이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많은 점수를 받은 버추얼 팀 선택한 그 참여자가 잭팟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한 리그 어떤 리그요? 가상의 리그, 그죠? 심지어 have a draft at the beginning of the season. 시즌 시작 시에 뭐도 한대요? 프로 신인 선수 선발 제도까지 한대요. 가상에서. 선발하려면 뭐 해야 돼 또? 수치와 숫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되나 가나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현실과 가상에 있는 그런 미식축구 리그 둘 다 수치와 숫자가 겁나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일상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미식축구, 그죠?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의 얘기. 근데 마찬가지로 맥락 유지. 가상에 있는 가상 리그에서도 똑같다. 수치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네요. 그죠? 그것에 대한 예시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선수들 평가 내용으로도 수치 내용이 나왔고 EX 해볼게요. 보상에 대한 연봉 협상. 그지? 연봉을 인상한다. 이런 보상에 대한 얘기. 경기 참여에 대한 얘기. 그지? 이거는 이제 경기 참여, 이제 가상에서 경기 참여한다. 그지? 얘네들도 결국엔 뭐야? most point. 경기를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또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경기를 참여해. 그거 가상에서 경기를 참여했을 때 점수도 뭐야? 숫자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숫자, 수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1번. The role of the quarterback goes beyond numbers. 쿼터백의 역할이 go beyond numbers. 숫자를 넘어선다. 쿼터백의 역할이 그 수치를 넘어선다. 얘들아, 쿼터백을 예시로 든 이유는 쿼터백 평가에서도 그치?
쿼터백의 포지션을 잡고 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등급, 순위를 매길 때 숫자가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수치와 숫자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얘를 예시로 든 거예요. 얘가 얘를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American football, 자 미국의 미식축구, a game within everyone's reach, 모든 사람들이 다 도달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게임이란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지 보편적인 게임이다. 3번 numbers dominate, 숫자는 지배하고 있죠. 현실의 풋볼 리그도 그리고 virtual 가상의 풋볼 리그도 이렇게 여기나 다 수치 숫자가 들어가고 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dominate 지배하다. 4번 decline 쇠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rise는 상승이란 뜻이죠. 리얼 스포츠의 쇠퇴. 얘들아 현실의 스포츠가 쇠퇴하고 있고 virtual 실제 진행하는 스포츠는 쇠퇴하는데 오히려 가상으로 진행되는 스포츠는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wide rankings 순위를 매기는 것은 왜 더 이상 virtual football 얘들아 virtual 가상의 미식축구 게임에서도 숫자 겁나 중요하다 했어. 랭킹 중요하다 했어. 이거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5번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세요. 7번이래. 7과로 가겠습니다. 그거 빨리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진도가 나가려면 얘들아 7강이랑 25강을 그래도 안 볼 수 없어서 쉬운 지문 빼고 어려운 지문이라도 미사 미강 거를 다 다뤄줘야 되잖아. 그치? 다음 주에 골라서 7강 25강을 좀 다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날 하는 걸로 일단은 가 확정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하는 게 더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화목반도 그럴 것 같아. 빨리 하라고 할 것 같아서 일단 좀 다음 주 목금으로 진행하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픽스가 되면 화요일 수요일 날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잠깐만. 얘들 몇 쪽이야 거기? 7강의 게이트웨이 몇 쪽이야? 고마워.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컬처테인먼트? 어디서 봤어? 내가 수능에서 해줬잖아. 수능 분석할 때 기억나지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선지가 그지? 작년에 수능 출제 경향이 너무나 잘 보였던 선지라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서 말을 한 거야. 올해도 이렇게 공들여서 아마 선지를 뽑아낼 거야. 평가원에서. 자, Economic Benefits of Culturetainment. 컬처테인먼트는 이제 컬처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말일 거고 자, 이 컬처테인먼트의 경제적인 이점이 makes it attractive.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 컬처테인먼트를. 누구에게? politician. 정치인들과 그리고 정치 법안을 만들어내는 이반자들 둘 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면 컬처테인먼트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누구한테 굉장히 매력적이래? 경제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누구한테? 정치인들한테. 하나만 쓸게. 얘네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얘네들이 관심을 엄청나게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potential increase in inbound visitor numbers. coupled with가 중간에 나왔는데 coupled with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로치면 되냐? 이렇게 가로치면 돼요. 그리고 potential increase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동사는 is에 있는 거고요. in inbound부터 numbers 또 가로쳐 주시면 돼요. coupled with는 뭐뭐와 결합돼요 라고 과거분사 형태로 그치? 따로 마치 전비형구처럼 그치?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문객들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뭐와 결합돼서 demand 수요입니다. for
related goods and service, 당연히 상품과 서비스, 연관된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결합되어 방문객들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뭐 여러 팩터, 요인들은 뭐 여행을 하면서 숙박 이런 것들, 그치? 그러면 이제 뭐 소매업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부흥하고 다 잘 되게 되고 돈도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결합돼서 어쨌든 관광객들 비즈러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마 누구에게 for those within government and authorities, 얘네들 아까 정치인 관심 많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인 이익에 있어서 당연히 뭐 정보 관련 혹은 뭐 권력기관 얘네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죠? 아까 선생님이 인센티브, 정치인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인 이익 측면 돈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이 to work with cultural groups, 문화 집단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In order to develop celebration and commemorations. 뭐 어떤 행사들이죠, 그죠? 축하 행사나 그 지역의 어떤 기념 행사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야 우리 판을 키워볼래? 라저하게 키워보자. 그리고 and more high profile events. 대대적으로 좀 약간 이름을 막 져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게, 그치? 두드러지게 prominent 이런 거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명성 있고 유명한 그러한 이벤트로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라고 인오덜투 하기 위해서 문화 집단들과 손을 잡고 권력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제적인 측면들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즉 정리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직접적인 단어는 방문객들의 수였으나 방문객들의 수가 잠재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결국 권력을 잡고 있는 뭐 정부 기관에 있는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플러스 문화 집단이 서로 뭐 하는 거야? 손을 잡고 얘네들이 판을 키워서 뭐 하는 거야? 이벤트를 겁나 업 시켜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쵸? 좀 쉽게 이벤트 업 당연히 문화 이벤트가 되겠죠. 그런데 얘들아 역접에 however가 나왔어요. 자, 앞서서 했던 얘긴들은 무슨 얘기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 컬처테인먼트,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두 개 합쳐요. 컬처를 엔터테인먼트로 접근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얘네들이 관심을 갖고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죠. 나쁘다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경제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한다. 그런데 그러한 서치로 받았고 커머셜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업화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상업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서치로 받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내용이 결국엔 상업화라고 하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이렇게 서치로 받아줄 수 있다. 앞에 있는 내용 전체가 이익을 따져보고 이익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자, 그러한 상업화가 오케이. 그럼 이거 결국엔 다 무슨 얘기야? 상업화. 그지? 문화적인 측면을 어떻게 한 거야? 상업화 시킨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돈적으로 바라보니까 뭔가 리스크, 위협에 빠뜨릴 수 있대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리스크는 뒤에 ing 옵니다. 그리고 and 뒤에 ing 오죠. 리스크 ing예요. 자, 뭐가? 컬처테인먼트, 그죠?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인 컬처테인먼트가 becoming homogeneous, 밑에 동종애라고 되어 있네. 동질의 진, 유전자, 호모 같아요. 같아, 동질. 상관없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컬처테인먼트가 너무 돈으로 이익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결국에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획일화되고 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더 크기도 키워야 되고 사람들의 환심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면 다 하나같이 각각 지역에 진행되는 모든 이벤트들이 다 어떻게 되질 수 있어요? 유니폼. 그죠?
standardization 이렇게 표준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상업화가 되면은요 컬처테인먼트가 동종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의 문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오리지널 메시지, 문화적 메시지요. 그 지역의 지역, 문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상실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엔 그것은 lead to delusion of audiences. 뭐 관광객, 청중들, 관객들 얘네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희석될 수 있게 만든대요. 희석은 얘들아 되게 진해진 걸 물 타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흩어짐 정도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delusion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패러돼서 흩어짐의 의미로 또 패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신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관광객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 수 있구나. 상업화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상업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동질화, 동종화. 동종화돼요. 동종화 됩니다. 자 그리고 어때? 문화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변질됩니다. 문화 메시지가 변질돼요. 그쵸?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역을 찾는 그 문화 이벤트의 관광객이 뿔뿔이 흩어져요. 관광객, 방문객 얘네들이 흩어져요. 흩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야. 좋지 않네요. 그쵸? 분열, 관광객들이 다 쪼개지는 거야. 그 이제 문제점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직까진 몰라. 문제점은 물론 제시하긴 했으니까 그죠?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상업화돼서 지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부정적이에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또한 또 부정적인 게 있나 봐요. lead to 뭘 초래해요? smaller 더 작은 야 우리는 이제 너무 돈 가지고 이러지 말자. 야 모든 문화 이벤트가 소나 다 똑같아지는 거야 지금. 그치? 돈을 너무 밝히다 보니까 돈을 목적으로 이벤트를 하다 보니 다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영화도 얘들아 독립영화가 있잖니? 그지? 이런 대중적인 그런 이제 뭔가 상업화된 영화, 상업영화 말고 독립적으로 가는 독립영화 감독들이 있는 것처럼 야 우리도 약간 좀 비상업적인 독립적인 그런 어떤 문화 이벤트를 열자 라고 하는 스몰러 이벤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being set up 얘들아 잘 봐. lead to 동사죠. 그죠? lead to 결과를 초래하다. 그죠? 자 그런데 뒤에 being set up 왔어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스몰러 어쩌고 이벤트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더 작고 비상업적인 그러한 독립 이벤트가 이런 독립적인 문화 이벤트가 생겨나지도록 초래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이벤트들은 that only 오로지 serve to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어디언스가 더 멀리 분열되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더 쪼개진 거잖아 지금 이벤트가. 그 지역 내에서도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굉장히 스몰러한 인디펜던트 이벤트가 생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은 지역 내에서 똑같은 주제로 하는 이벤트인데 여기는 막 상업적으로 하고 그럼 어때?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그럼 방문객들은 어때? 쪼개서 가겠지. 그치? 뭐 이런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지역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국가적으로도 크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is something that planners and stakeholder 그 어떤 문화 이벤트를 계획하는 계획자나 stakeholder 이해 관계자들 이 사람들이 will need to 나왔어요. will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균형을 맞춰야 된대요. 완전 그냥 주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앞에서 컬처테인먼트가 경제적인 이점을 살려서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너무 상업화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관련 계획자와 이해관계자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야.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against potential financial gain 잠재적인 그런 재정적 gain 어게는 아니고 게인이야. 그런 이익에 좀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걸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 균형을 필요로 한다. 결국엔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이익적인 측면과 고유한 문화 전달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가자. 이거죠. 다시 갑니다. 이익적인 측면, 그지? 이익적 측면 그리고 또 문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문화 메시지 고유한
그런 문화 메시지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 전달도 잘 지켜야 된다. 원래 문화가 그런 거잖아. 문화 이벤트가 원래 그런 건데 플러스 돈까지 잘 챙기는 거 좋지만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서 챙기자. 괜찮죠? 두 가지가 모두 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서포트해주는 내용도 보세요. Changing political.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경관들이 바뀌는 거. 컬처테인먼트가 생겼으니까요. 문화랑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졌으니까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저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will lead to the emergence of new cultures. 새로운 문화를 등장시킬 수 있죠. 나빠요? 괜찮아요. 좋아요. 새로운 문화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 컬처테인먼트, 그지? 새로운 컬처테인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에 해당하는 여러 경험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overall 전반적으로 this is a healthy growth. 성장, 건강한 성장 부분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이 문화를 엔터테인먼트에 접근시켜서 이익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고, 그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근데 돈까지 챙길 수 있는. 너무 좋아요. 건강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 부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컬처테인먼트. 나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문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커스가 빡 꽂혀가지고 상업화가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흐름상 보니까 또 하우에버가 없네. 나쁜 건가 봐 하고 나쁜 지문을 선택해서 이 지문이 오답률이 높았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답률로 여러분들이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가 4번이 진짜 많았어요. 4번이 나쁘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이즈너스 독이 되는 어떤 열매 프루시다 이렇게. 근데 지금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죠? 컬처테인먼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밸런스드 나와 있는 5번인가요? 아니에요. 균형 있는 투자요? 투자. 균형 있는 투자가 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중요한지? 그럼 문화는 어쩌게? 문화는요. 문화 이벤트, 문화 컬처는요. 그래서 5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냐? 바로 2번이에요. 야, 돈이냐? 경제적인 측면이죠. 문화. 그러니까 컬처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문화, 컬처테인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의 경제적 측면. 소울은 뭐예요? 원래 컬처. 문화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고유성. 이걸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냐? 그럼 결국에는 뭐야? 같이 결합을 잘 해야 된다. 그죠?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잘 결합이 될 때 캐시냐 소울이냐 우리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그치? 그런 개념으로 정답이 2번이었고 3번의 컬처테인먼트 앰비션? 야망. 엔터테인먼트가 문화가 되고 싶어하는 야망이요? 아니 오히려 문화를 엔터테인먼트에 접목시킨 거지 엔터테인먼트가 문화가 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였다. 자, 마지막 마무리만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원은 대절에 수식받고 있고요. by its very nature 전명구로 본질적으로란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is delicate in the face of exploitation. 줄쳐 exploitation. 여기에 있을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자, 착취에 직면했을 때는 앞서서 얘기했던 컬처테인먼트요. 건강한 성장 부문이 될 수 있지만 착취와 마주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진대요. 즉 그 착취는 뭘 말하는 거냐? 돈을 목적으로 뭔가 상업화시키는 느낌의, 그지? 근데 여기 너무 포커스가 맞춰서 착취 개념으로 가게 되면 젤리킷해진다. 그죠? 나쁘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끝.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